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1-4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렌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등가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력 렌즈 효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는데 이쪽에 왼쪽에 지금 엘리베이터 벽면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레이저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관찰자가 있다고 합시다. B라는 관찰자는 바깥에 있고, 자, A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엘리베이터 정지해 있으니까 당연히 빛은 엘리베이터에 나와 있는 구멍을 통과해서 똑바로 직진해 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벽에 부딪히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요즘에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기를 P점이라고 할까요? 자, 이 P점에 부딪히겠죠, 그죠? 마주보는 이 구멍과 마주보는 곳에 있는 이 P점에 당연히 도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관찰자가 A가 있고 이번에는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빛이 진행하는 순간 얘는 엘리베이터가 V라는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등속도 운동.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B라는 관찰자가 보면은 당연히 B라는 관찰자가 보면 빛은 이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갈 거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점을 갖다가 P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그동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의 폭, 요 X만큼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 엘리베이터는 위로 조금 확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PQ, Q라고 합시다. Y라고 하는 거리만큼 이동하겠죠. 엘리베이터도, 그죠? 물론 이제 이 거리 X와 거리 Y는 비교가 안 되겠죠. 빛의 속도로 간 거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속도로 올라간 거하고 같은 시간 동안 거리에 비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알아보기 쉽게 조금 확대해서 과장해서 Y를 갖다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X만큼 가는 동안에 엘리베이터는 Y만큼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Q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빛은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자기가 이 통과한 지점에서 그냥 계속 직진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겠네. 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통과를 한 거예요. 빛은 통과한 빛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죠? 이게 Q점인 거죠. 이게 P점이라는 거죠. P점. 엘리베이터 구멍은 이거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관찰자 B가 보면 빛은 그냥 그대로 수평 방향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죠? 이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그냥 계속 가는데 Q점이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Q점에 닿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A라는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관찰자가 보면 분명히 들어오기는 이쪽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때리기를 어디를 때렸냐면 P점을 때린 게 아니라 Q점을 때리겠죠. 자, B가 볼 때 Q점을 때렸으니까 A가 볼 때도 반드시 빛은 Q점을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오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때렸으니까 빛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빛은 이 구멍이 난 이 점에서부터 P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Q점을 향해서 직진을 한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온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빛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방향만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의 관찰자가 본 게 이제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속도 운동 정지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빛이 마찬가지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얘가 위쪽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빛은 똑같이 들어왔는데 경로가 아까하고는 이제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P점이고 여기가 Q점이고 PQR점, 뭐 R점 이렇게 R점에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얘가 P점, P점에서 R점까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같은 1초 이동하는 그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증가.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쪽으로 들어온 빛이 결국에는 이 R점을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곡선 경로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가속도 이 엘리베이터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 등가속도 운동 A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직선 경로가 아니라 휘어지는 경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물론 B가 볼 때는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B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속 B가 볼 때는 그냥 들어온 곳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직선 운동을 한 거예요. B가 볼 때는. 근데 안에 있는 A가 볼 때는 어쨌든 R점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R점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P로부터 점점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해서 나온 점이 R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곡선 경로로 이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거는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휘어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가 보면 빛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휘어지는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광속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되 경로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휘어져요. 그러면 빛은 어쨌든 최단거리를 가야 되는데 빛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려진 특성으로 볼 때 최단거리를 최단시간에 가는 거예요. 빛은. 근데 여기서 지금 휘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 A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지금 생각했잖아요. 근데 등가 원리는 뭐예요? 등가 원리는 등가속도로 움직이든 아니면 그냥 정지해 있고 얘가 정지해 있고 밑에서 어떤 질량이 m의 물체가 얘를 갖다가 잡아당겨서 A로 움직이면 아랫방향으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전부 다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관성력을 받는다 했죠. 관성력. 과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냥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그냥 관성력이 아니라 중력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죠. 관성력을 중력으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등가 원리였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질량의 m의 물체가 이 엘리베이터를 아래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하는 대신에 밑에서 힘을 작용한다,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대성 이론은 그거예요. 모든 관찰자는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도 그냥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지해 있고 나머지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지해 있는데
빛이 들어오더니 빛이 내가 보니까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뭐냐 이거는. 나는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없었을 때는 직진이었는데 이 물체가 생기니까 이 물체가 생기니까 이게 곡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라는 거죠?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이 중력이 결국 뭐냐면 이 빛을 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원인은. 그죠? 이게 없을 때는 정지 상태에서는 또는 등속도 운동에서는 이 질량 M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질량체가 없을 때는 직진했는데 오히려 경로가 직선이었는데 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질량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경로가 곡선이 됐다. 그러면 경로가 곡선이 됐다는 건 뭐냐? 빛은 어쨌든 최대한 거리를 가기 때문에 이 빛이 지나가는 이 길이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졌다라는 거죠. 이 질량체 때문에 이 공간이 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중력은 주변 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중력 효과에 이게. 알겠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 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간이 휘어지는데 사실은 3차원 공간이 휘어지는 거가 아니라 4차원 시간과 공간을 다 합한 그런 시공간의 휘어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물리적인 3차원 공간도 휘어져. 자, 그래서 중력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휘어진 공간에서 똑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조차도. 그래서 빛은 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휘어진 공간 속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등가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걸 그러면 이제 모든 과학은 어쨌든 아무리 생각이 그럴듯해도 실험적으로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확고하게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실험이 뒷받침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제 실험을 시도를 했는데 영국의 물리학자 에딩턴이 이제 실험을 한 거죠. 1919년. 191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한 4년여 후에 계기 일식 때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고 어둡게 될 때 태양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계기 일식 때는 계기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이 잡아먹히는 거죠. 그림자 지구 때문에. 자, 그래서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가려졌을 때 이 뒤에서 오는 이 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기하학적인 그림자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기하학적인 그림자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할 때.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별은. 그런데 이 별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별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오다가 직진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직진. 근데 직진이 아니라 태양이 워낙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이 태양 주변 공간이 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좀 과장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크게 휘어지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별 그림자 뒤쪽에 살짝 숨었던 정확한 위치는 뭐 이 가장자리 쪽에 있겠죠. 살짝 그림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겠죠. 이 그림이 좀 약간 과장됐다. 요즘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데 얘가 직진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요 경로를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게 그림자 영역에 들어가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이렇게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에딩턴이 이제 계기 일식 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다 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을 변형시키고 공간을 변형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간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에 의한 효과도 시간에 변화를 주고 공간에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다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책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좀 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이 그 뭐 어떻게 되냐? 중력을 크게 받는 곳이 시간은 천천히 가요. 시간이 팽창되는 거죠. 시간이 천천히. 중력을 작게 받는 공간보다. 그러니까 뭐 목선 같은 경우는 중력이 크죠. 목선 표면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에서보다 중력을 크게 받을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있죠, 그죠? 굉장히 질량이 큰 행성 주변 이렇게 거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나이가 굉장히 천천히 먹어서 돌아와서 다시 만났을 때 중력이 약한 공간에 살았던 사람하고 시간차가 굉장히 나는 거 이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늙기 싫으면 중력을 크게 받는 행성이 있는 그 공간에서 잠시 살다 오면은 지구에 돌아오면 시간차를 갖다 좁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이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게 그렇게 뭐냐면 이런 은하단 뭐 이렇게 은하단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별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이고 여기에 어떤 또 뭐 어떤 이런 그 행성이라기보다 이제 또 다른 은하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은하가 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은하가 있을 때 이 은하단에 의해서 은하단이 전체 질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올 때 빛은 그렇지만 우리가 휘어져서 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빛은 무조건 우리 눈에는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휘어질 때 마치 빛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본다,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본다,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본다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올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인데 이 은하가 실제는 하나인데 이 은하단 어떤 은하단 질량이 굉장히 큰 이 은하단 무리 근처로 주변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쪽에 겉보기가 하나 둘, 또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도 있고 아래쪽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건데 여기에도 하나, 여기에도 하나, 여기에도 하나, 여기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은하단이 아주 뭐 밀도가 아주 균일해가지고 완전 구형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보이는 거는 거의 원형으로 보이겠죠. 원형으로 전부 다 보이겠죠. 이게 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은하단은 밀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대칭적으로 4개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위치가 좀 다른 어긋난 비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은하단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깥에 보이는 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전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허상을 만든 것. 이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얘가 렌즈 효과를 해요. 볼록 렌즈는 빛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가면 빛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온 빛을 갖다가 빛이 한 점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볼록 렌즈는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볼록 렌즈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난다라 해가지고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중력 렌즈 효과. 그래서 이런 결국 중력이 시공간을 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블랙홀 얘기가 나오고 또 그렇게 되는데 블랙홀. 블랙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도
중력이 세서 너무나도 중력이 세가지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블랙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나 알아봐야 될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탈출 속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죠. 좀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갔다 오죠. 조금 더 세게 던지면 더 높이 갔다 또 떨어지죠. 조금 더 세게 던지면 더 높이 가고. 그래서 처음 던지는 속도에 비례해가지고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는 높이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속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거리가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거 그래서 이게 돌아오지 않는 속도, 이게 탈출 속도인 거죠. 지구에서 어떤 속도로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물체가 다시는 지구 표면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떠나버리는 속력, 이걸 갖다 우리는 탈출 속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 표면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P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가 뭐였죠? EP가 mgh였죠. 높이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표면 근처일 때, 지구 표면 가까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mgh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먼 곳에서 있을 때 질량이 m의 물체가 이렇게 높이 h인데, 이 h가 r에 비해서 더 크죠. 지금 h가 r보다 더 클 때 말이에요. 이럴 때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도 그럼 이곳에서 위치 에너지 EP는 mgh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려요. 이때는 이제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냥 소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위치 에너지가 뭐냐면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위치 에너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고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이에요. m인데 얘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라는 거죠. r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이곳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하면 이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그러면 R 값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이렇게 해서 이게 무한대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곳의 위치 에너지는 R이 무한대니까 0이죠. 0. 그러니까 무한대인 곳은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인 곳이 위치 에너지가 0이고 나머지 그 안에 유한한 거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E는 뭐죠? EK 더하기 EP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질을 딱 던져서 처음에 출발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무한대인 곳에서 제로가 됐다, V가.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인 곳에서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0이죠. EK가 0이죠. 그 다음에 무한대인 곳이니까 EP도 0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E 값이 0인 거죠. 총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탈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총 역학적 에너지 E를 갖다가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EK 뭐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플러스 EP는 뭐죠? 마이너스 R분의 GMM이죠. 이게 0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풀면 스몰 m 없어지는 거고, V의 제곱은 뭐죠? R분의 넘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고, R분의 GM 되죠? R분의 GM. 그 다음에 2 넘어오면 2GM. V 제곱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2GM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 M 대입하고, 그 다음에 R은 지구 반지름 대입하면 되겠죠. 왜? 지구 표면에서 물체를 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구 반지름 대입하고 지구 질량 대입하면 탈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냐면 계산해 보면 대략 11.2km/s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점점 증가시켜서 초당 속도가 11.2km가 되면은 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 탈출 속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블랙홀은 뭡니까? 빛조차도 이 블랙홀 표면에서 빛을 이렇게 쏘면 빛조차도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죠? 30만 킬로미터 퍼세크가 빛의 속도니까 이 탈출 속도 V가 30만 킬로미터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못 나오겠죠. V가 이렇게 되고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지구 질량 M 대입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R 값 요걸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요 R을 갖다가 푸는 거예요. R을 풀어. R에 대해서 푸는 거죠. 거꾸로. 그럼 어떻게 돼요? R에 대해서 풀면은 제곱하면은 30만의 제곱 이꼴 2GM R 이렇게 해서 R은 30만 3 곱하기 10의 5승이죠. 킬로미터니까 이게 뭐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그죠? 그냥 MK스를 씁시다.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죠. 30만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만유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가요? 이거 곱하기 지구 질량 9 곱하기 10의 몇 승이에요? 이거 뭐 29승인가 뭐 얼마 이렇게 있겠죠. 일단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R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략 이게 얼마나 나오면 R이 얼마가 나온다? 이게 1.8cm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결과죠. 그러니까 지구가 질량은 그대로 있고 지구를 완전히 압축시켜 가지고 밀도를 초고값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반지름이 1.8cm가 된다라고 한다. 지구가. 그죠? 지구가 1.8cm.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반지름이. 대략 한 탁구공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지구를 탁구공만하게 만들면 질량은 그대로 두고 지구를 탁구공만큼 만들면은 그 표면에서 쏜 빛은 그 지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이 탈출 속도 이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태양 질량 대입하면 되고 목성이 블랙홀이 되려면 목성의 질량 대입하고 R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V 값을 빛의 속도 C로 대입하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블랙홀의 그 어떤 조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중력 렌즈 현상과 블랙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단원까지 함께 여기까지 2단원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뭐 문제를 함께 풀고 하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또 뭐 많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한 질문은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뒀다가 궁금한 사항들은 그때 질문들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